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랜드로버의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5년 만에 부분 변경에서 나온 디스커버리 스포츠예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랜드로버의 신형 디자인, 스타일링을 갖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인테리어 말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앞뒤 범퍼, 램프, 그리고 또 인테리어에 조금 이렇게 손대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거의 풀체인지에 준할 만큼 바뀌었어요. 지금 다이내믹 턴 시그널도 켜놔서 이렇게 주르륵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데, 단지 저 헤드램프 뿐만이 아니라 범퍼 하단에 저 번호판 밑에 약간 스키드 플레이트스럽게 색칠을 한 부분도 덧댔고요. 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근데 전통적인 그 디스커버리라든지 예전에 프리랜더에서도 봤었던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얘는 사이즈적으로도 달라졌는데, 이번에 얘가 플랫폼까지도 바꿨어요.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쓰는 PTA 플랫폼, 그러니까 프리미엄 트랜스버스 아키텍처를 써서 길이, 높이, 너비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성, 거주성이 훨씬 좋아졌고요. 무엇보다도 차가 보여주는 그런 운동 성능과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페이스리프트 이전 디스커버리 스포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네요. 지금 며칠째 타보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디스커버리를 타면서 와,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었던 그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떤 차를 신뢰할 수 있는 주행감과 승차감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이어집니다. 시장에서 부딪힐 차로는 X3, 또 GLC, Q5와 이렇게 부딪힐 차인데, 볼보로 치면 XC60. 하지만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뒤에 스포츠가 붙긴 했으나 그럼에도 랜드로버만의 그런 전지형 주파 성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러 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살짝 거친 길을 달려봤는데, 차가 보여주는 신뢰도가 이런 온로드 주행보다 오프로드에서 훨씬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앞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에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뒤에 범퍼 밑에도 앞과 마찬가지로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것을 덧댔습니다. 그래서 앞뒤 옆 어디서 보더라도 바로 윗모델인 디스커버리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디스커버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그런 오프로드 도강 능력, 오프로드 주파 능력에서 오프로드 주파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이번 신형으로 거듭난 이 페이스리프트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성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디스커버리와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냥 사이즈적으로만 좀 작게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시동 끌게요. 근데 지금 외관을 다 그냥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할게요. 아무래도 얘는 그 오프로더 성능, 오프로더라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면과 맞닿은 최하단 부분은 전부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에 유연하게끔 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철판보다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좀 더 부드럽고, 만에 하나 데미지가 가더라도 비용이 덜 들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도 살펴보시면 이 밑에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앞뒤 공통 사이즈고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235, 55R 19인치예요. 그리고 지금 윈도우는 다 내려봤는데 앞자리는 다 내려가지만 2열은 이 정도만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도어 형태 때문인데, 저 밑에서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플로팅 루프처럼 그린하우스가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1열, 2열 윈도우가 있고, 여기가 아예 이렇게 막히고, 또 트렁크 공간. 그래서 이것도 디스커버리만의 전통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스포티하게 이런 루프 스포일러 요소도 덧댔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공수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냥 한 컬러가 아니라 그냥 안엔 또 하이그로시를 또 두르고,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등이 제동등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보조 제동등이죠. 그리고 얘는 스포트 D180의 SE 버전입니다. 테일램프, 헤드램프는 모두 LED예요.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흡차음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지금 바깥에서는 물론 이렇게 갈갈갈거리는 디젤 엔진 소리가 잘 들리는데 안에 탔을 경우에는 현저히 없거든요. 살펴보니까 이런 도어에도 이게 지금 창문이 닫히는 부위예요. 여기에 이런 데를 다 꼼꼼하게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도어를 열어보면은 뭐 고무 패킹을 다 발라놨고, 그리고 또 영국 차들 보면은 보통 레인지로버 가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데, 뭐 컬리넌도 그랬었고 벤트웨이가도 그랬고, 얘는 뭐 물론 그 차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도어 하단도 보면은 잘 마감해놨죠. 그러니까 험지를 가든 아니면 악천 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든 이게 제대로 밀폐가 돼야 종아리 뒷부분이 내릴 적에 쓸리면서 안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잘 마감을 해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 포켓도 밑에 마치 우리 식판처럼 구획을 3개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또 전부 고무 바닥이고요. 훌륭합니다. 메모리 시트는 3개나 되고요. 운전석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이런 트위터가 아니라 여긴 스피커가 도어 핸들 안쪽에도 있고, 트위터는 또 이 위에 있고요. 또 스피커가 여기 있고, 훌륭하죠. 이런 잡는데, 손으로 잡는데 느낌이 상당히 금속을 쓴 게 고급차 느낌이 물씬 나요. 네,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인테리어입니다. 크게 느껴지죠? 전에 그런 좀 둔탁했던, 투박했던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이보크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에서 봤던 그런 신형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전부 이런,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창이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풀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 들어가서 이게 시선을 잡아끄는 요소기도 하고 큰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예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도 보면은 전에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이게 작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디스플레이가 위에 상단에 자리 잡았었고 송풍구가 밑에 있었죠. 또 짜잔, 기어 노브도 다이얼이 아닙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아요. 다이얼보다 이 스틱이 내가 뭔가 작동하는, 조작하는 느낌도 강하고, 물론 손을 덜 움직이거나 힘을 덜 주는 그런 다이얼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계를 조작하는 맛은 스틱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모든 차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중단에는 이제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열선과 통풍 시트, 그리고 에어컨 온도 조절, 풍량 조절까지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통풍 시트는 들어가진 않았고, 지금 이대로 돌리면 온도 조절이 0.5도씩 올라가죠. 그리고 눌러보면 열선 시트를 3단계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보크나 디스커버리에 적용된 것과 같은 컨트롤러입니다. 풍량은 얘를 누르면 주변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바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7단계로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 완전히 내리면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른쪽은 요 버튼이 있죠. 얘는 누르면 여기서 또 주황색이 들어오면서 숨어있던 버튼들이 생겨납니다. 에코 눌러보면 근데 이 표시는 계기판에서 뜹니다. 그래서 터렌 리스폰스 자동 모드, 풀 자갈 눈길, 그리고 진흙, 머드, 샌드, 이걸 한글화를 다 해놔서 이렇게 됐는데 알아보긴 쉽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계기판을 제가 이 주행 모드가 뜨게 해놔서 이런 건데,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든지, 그리고 이 ATPC는 올 터레인 프로그레스 컨트롤이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기능입니다. 오프로드 주행할 적에 차가 알아서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스로틀이라든지 제동까지 모두 컨트롤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힐 디센트 컨트롤이고요. 물리적으로 해놨던 버튼들이 모두 이렇게 정전식 전자 버튼으로 바뀌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넣으면 별도의 불이 들어오진 않고 대신에 요 위에 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있습니다. 아직 C타입 포트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디스플레이는 보면은 화면 구성을 아예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있죠. 마이홈. 그래서 이건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제 플러스 되어 있는 칸에다가 내가 원하는 아이콘 메뉴를 모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전화기도 그런가 그 바탕화면 꾸미는 거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를 눌러보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지 세목적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7가지까지나 메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페이지도 아예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폰 구성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설정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테마, 밤 되면은 깜깜하게, 낮은 하얗게 뭐 이런 거죠. 지도 테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건 이건 이제 오프로드 정보. 이거는 4x4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G누 프로그램에서는 각 모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모래 프로그램. 가속 페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응답을 제공하며 기어를 보다 오래 지속해 엔진 속도를 높게 유지합니다. 휠스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뒤에 스포츠만 붙였을 뿐이지 이런 모드를 모두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전보다 오프로드 주파 성능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앞에 기울어진 각도죠. 앞뒤 좌우. 아이고, 다시 로드 트랙션. 네, 이거는 이제 차가 약간 뭐 험지에 다 바퀴가 빠졌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알아서 전자식으로 조절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오프로드 테스트 때 가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가지 못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고요. 에코 데이터는 얼마나 내가 연비 주행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0.4리터에 100km 간다고 나오니까 차량 재원 이렇게 나오네요. 지원표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지상고가 지금 0.21이죠. 210mm, 그리고 전장 4600, 폭 2117, 또 높이가 1720 되겠고, 이거는 축간거리, 또 진입각, 탈출각까지도 나오는군요.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고, 밝기를 이것도 아이콘으로 이렇게 재밌게 해놨네요. 가장 밝게, 가장 어둡게.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도어 문고리라든지 대시보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들어오고요. 카메라 한번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광각이군요. 후진을 넣어보면 탑뷰가 없네. 탑뷰가 있을 것 같은데, 협각, 이게 광각. 근데 이게 약간 화면 반응 속도는 계속 느리죠. 화면 반응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리고 얘는 룸미러 헤드가 들어갔어요. 화면 반응 속도가 많이 느리군요. 주체 안내, 주체 보조 그래픽. 다시 그러면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건 센서, 주차 센서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 캐딜락에서 봤었던 이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이건 일반 룸미러잖아요. 당기면 뒤를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폭은 넓지만 약간 좁은, 길이는 좀. 그리고 이걸 누르면 카메라의, 이거는 밝기 조절, 밝게, 어둡게, 그리고 얘는 높이, 카메라의 높낮이 조절입니다. 네. 탈출할 때 어떤 오프로드 같은 데서 쓰는 거 있겠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전방을 쳐다보다가 사람 눈으로 쳐다볼 경우에는 바로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거. 이 위에도 보시면은 선글라스 케이스라든지 선쉐이드, 그리고 이거 응급 SOS 버튼도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약간 쉼없이 떨어지는군요, 덮개가. 뿅뿅뿅. 스티어링 휠도 지금 달라졌죠? 보기 좋습니다. 이 디스커버리에서 봤던, 그리고 이보크에서도 봤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에요. 여기 먼저 얘는 디스커버리라고 써있죠? 레인지로버라고 써있지 않고,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메뉴를 누르면 보세요. 이게 바뀌잖아요. 화살표로 순식간에 바뀌었죠. 여기도 그냥, 여기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들어가서 차로유지 보조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밑에 이제 차로유지 보조 활성화, 비활성화, 열선 스티어링 휠, 속도 제한 장치 아예 취소하는 것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도 이 버튼 2개로 멀게 하고 좁히고. 자, 계기판 볼게요. 지금 이거는 구동력이 어떻게 배분이 되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멈춰 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이제 구동력이 앞바퀴 그리고 바퀴 4개의 각각 분배를 또 따로 하거든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주행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메뉴에서 이 계기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좀 보죠. 레이아웃에서 지금 운전자 지원 정보를 메인으로 띄우고 속도와 기어 단수는 이 왼쪽에 띄우는 걸 선택한 거였고요. 듀얼 다이얼을 하면 전통적인 계기판이 형태가 되죠. 이것도 이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아날로그였잖아요. 아날로그 속도 예정기, 엔진 예정기랑 속도 계가 있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가운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큰 아주 혁신이죠. 또 싱글 다이얼은 가운데에만 이렇게 띄우고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을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 전체화면 이게 끝내주는데 풀 지도가 되고, 네, 이렇게 되죠. 다시 이건 미디어 정보를 가운데 크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디오를 듣거나 오디오를 듣거나 하면은 라디오나 mp3 들을 적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운전자 지원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보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좀 커지면 되겠구만. 네, 여기에 이제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활성화, 비활성화 됐다는 게 사라지고 생겼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난반사를 막는 이 처마, 이 구조가 깊잖아요. 이게 깊게 돼 있어서 정보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어요. 지금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속도, 내비게이션 지도를 완전 띄워주는 건 아니고 콤파스 정도인데 보여줍니다. 열리진 않는데 이건 굉장한 옵션인 것 같아요. 굉장한 편의 장비인 것 같아요.
이전에 아이페이스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오는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2열 승객은 특히나 그리고 완전히 하늘을 갖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갖게 해서 비싸지만 꼭 추천하는 편의 장비입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글러브 박스인데요. 글러브 박스도 보면은 여기를 많이 깎아놨죠. 그래서 레그룸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열어보면은 이 덮개는 그래도 마감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안에도 구획을 잘 나눠놨고 이런 밴드까지도 있고요. 또 여기 볼펜 꽂이도 있고 이런 것도 곰으로 잘 해놨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은 안 되는데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아요. 이 덮개도 갖고 있어서 덮개 위에 그냥 물건을 올리기도 좋고 이것도 되게 그립이 좋거든요. 하나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고 열었을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꽂을 수도 있고 여기 이런 지지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걸 떼버리면 커다랗게 쓸 수가 있죠, 공간을.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로 심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SD죠. 그리고 또 12V C가잭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12V C가잭에는 하나 둘 셋 4개네요 센터 페시아에 있고 트렁크에도 하나가 있고 2열에도 하나가 있고 이 글로브 센터 암레스트 밑에 센터 스토리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USB 포트가 2개가 있고요.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모양 좋고 무게감도 적당히 있고요.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그리고 패닉 버튼과 불빛으로 차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갖추고 있죠. 눌러보죠. 패닉 버튼이에요. 꺼지질 않군요. 잘못 눌렀다간. 암튼 또 시승차는 반려견을 위한 액세서리를 이게 장착이 돼 있어서 트렁크를 이전처럼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 베뉴가 이걸 들고 났었죠, 반려견을 위해서. 하지만 랜드로버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액세서리도 좀 더 고급이고요. 디테일이 좋네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강아지들이 유사시에 뭐 안으로 못 뛰어넘게, 못 뛰어들게 캐빈으로 그런 장치인데, 그리고 또 이거는 열면은 밥을 주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예 그냥 이걸로 고정할 수 있게 확실히 고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밥그릇 귀엽습니다. 밥그릇도 이렇게 고정하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건 옆에 있던 건 사다리인데 여기로 해서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도 이 두꺼운 매트가 아주 좋네요, 만듦새가. 여기에 버튼식으로 한 번에 좌우를 열 수가 있어요. 보시죠. 저렇게 열면 2열을 폴딩을 하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니까 2열을 모두 폴딩을 하면 그래도 상당히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신형은 트렁크 공간도 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12V C가잭도 갖추고 있군요. 트렁크 램프는 모두 LED.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 수는 없어요, 지금. 저렇게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바닥을 쓸 수는 없게 된다는 거. 이런 밴드도 있고요.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2열이 이제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모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카시트가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슬라이딩을 최대한 당겨 왔습니다.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거고 제가 많이 당겨 앉고 낮게 앉긴 하는데 그래도 쾌적하네요. 무엇보다 헤드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썬루프의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진짜 컨버터블에 앉은 듯한, 아니면 뭐 테라스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슬라이딩을 해보자면 지금 이 폭은 지금 뭐 한 10cm 정도, 12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최대한 밀면 상당하죠. 지금 제가 또 이 2열을 최대한 세워본 거거든요. 이 각도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세웠을 경우는 이렇고, 근데 운전석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이 손을 넣어서 시트를 조절할 적에 손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 틈이 근데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큰 두꺼운 분들은 넣을 적에 좀 힘들겠다, 불편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열 리클라이닝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컵홀더도 잘 자리 잡았죠. 센터 암레스트도 보면은 수납 공간도 훌륭하고, 이게 좀 좁지 않나 싶었는데 안 그래요.
손을 대보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컵홀더에 지지대도 있어서 이런 디테일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가게 되면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좋고, 네, 폭이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한 8cm 정도, 10cm, 8에서 10cm 정도로 눕힐 수가 있고, 이게 프리셋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눕혔을 경우엔, 최대한 눕혔을 경우엔 더욱더 공간이 좋아지죠. 발도 좋고, 이 팔 놓는 것도 그렇고, 어제 저 집사람을 뒤에 앉혀봤는데 너무 이 2열에 대한 만족도가 최근에 만났던 차 중에 제일 좋았어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PTA 플랫폼 때문에 상당히 2열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1열도 마찬가지고,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에 포켓도 고급스럽게 막 가죽으로 마감하진 않는데, 물론 시트는 가죽입니다. 지금 SE 트림은 특히나. 근데 여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여기도 플라스틱 포켓이 있고, 그리고 또 도어가, 네, 확실히 창문은 지금 다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틴팅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좀 더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는 두껍지 않네요. 홑겹 유리입니다. 내리고 올리는 게 모두 원터치입니다. 독사등은 LED. 2열에서 편의 장치는 3단계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뚫려 있고, 하지만 B필러에는 없다는 거. 여기에도 12V C가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바닥이 둔덕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복숭아뼈 미만으로 튀어나와서 가운데 사람이 앉기도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바닥에도 별도의 송풍구가 이렇게 2개가 뚫려 있네요. 성인이 발 넣기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는, 소재는 뭐 다른 건 아닌데 그냥 뭐 무난한 편이에요. 이소픽스는 덮개 방식입니다. 네, 이 영상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2열 공간 보여드리는 거고요. 2열에다가 카시트 장착했을 때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 태웠고요. 원태야, 이 차는 넓어? 어때? 편해? 어때? 넓어? 보기에도 넓어 보이네. 이 차 이름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야. 디스커버리 스포츠. 랜드로버. 이름이 길죠? 위에 유리가 뚫려 있지? 응? 네가 들고 말해봐. 유리가 뚫려 있지. 왜 유리가 뚫려 있어? 하늘을 잘 쳐다보라고. 원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똥쟁이가 오나 잘 보라고. 저 네,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이 깨어나는 순간 그 진동이 살짝 있죠. 그래도 운전대를 통해서도 좀 전해지네요. 크진 않지만. 하지만 뭐 페달이라든지 시트에서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흡차함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주행 중에는 정차 시에도 뭐 크게 들어오진 않고, 지금 제가 창문을 열었거든요. 닫아 볼게요. 살짝 들어오네. 조용해요. 근데 달려보면 인제니움 2리터 터보 디젤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 ZF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요. 최고 출력은 뒤에서 봤던 것처럼 180마력 최고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44kg 포스미터 정도가 되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 적용한 ATPC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활성화 버튼 요건데, 시속 30km 이하에서는 이제 차가 알아서 그립, 스로틀, 제동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속도 30km 미만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크루즈 컨트롤에서 세트하는 속도 늘리고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는 건데, 요걸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지금 활성화가 돼서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해제, 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올려보면 노란 화살표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차가 알아서 지금 저는 조향만 하는 거고요.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지형에서 그립이 안 나오더라도, 아니면 이런 불규칙한 길에서도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긴 뭐 산길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일반 세단도 갈 수 있는 산길이긴 한데, 그럼에도 좀 이런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네, 그러면 이런 울퉁불퉁한 데서도 나갑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해제. 그리고 지금은 내리막길이 심하지 않긴 한데 힐 디센트 컨트롤도 갖추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어떻게든 자기가 맞춘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이제 차가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ATPC는 의외로 쓸모가 있겠다. 힐 디센트 컨트롤보다 훨씬 더 진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끄고 드라이브 모드는 오토로 두고서 터렌 리스폰스는 자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인제니움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익숙한 엔진이잖아요. XE, XF에도 들어갔었던 엔진이고 맞물린 변속기도 9단 자동 변속기.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신형으로 거듭나서 PTA 플랫폼에서 오는 변화가 상당히 승차감적인 개선이 훌륭해가지고 온로드 뿐만이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지금 승차감적인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조향성은 약간 뭐 이게 근데 유격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차가 부드러운 성능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차에 이런 바운싱 움직임은, 아래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물침대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달려보면 이 190마력 최고 출력 이 터보 디젤 엔진은 터보레그는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그게 차의 성격을 생각할 적에는 막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굼떠? 왜 이렇게 한 박자 쉬었다 그 텀이 길어? 라고 느껴지진 않고 이런 툭툭 떨어질 때 느낌은 확실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차가 지금 올 시즌 타이어를 신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히 그런 지금 온로드에서도 승차감이 좋고 좀 전에 오프로드 같은 데에서 오프로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럽길 가면 그 벽돌 쪼개 가지고 만든 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런 길들이 그런 구간들이 가끔 있고 뭐 원형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모든 걸 흡수하면서 잘 달려나가는 느낌. 그리고 지금 승차 주행 중에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적죠. 아까 그 멈췄을 경우에는 뭐 디젤 엔진 소리가 바깥에선 크게 들리고 안에서도 좀 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에는 상당히 조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감아 나갈 때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디스커버리만큼이나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지금 전해주는 그런 인상 깊은 게 큽니다. 여기는 이제 좀 큰 코너 꼬부랑길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보죠. 차가 무너지는 그렇게 내달릴 차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이면서 갖고 있는 성능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보크보다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많이 고급스러워지면서 훨씬 더 상품 가치가 좋아졌네요. 편의 장비도 좋고 지금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주 매끄럽게 작동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보여주는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 월등히 개선이 돼가지고 좋아요. 일단 시속 60km 이상 됐을 적에는 답답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1단, 2단, 3단 쓰면서 힘이 나오는 데에서 약간의 그 갭이 있다 뿐이지 변속기도 지금 보면은 뭐 순식간에 8단까지 물어요. 그냥 시속 70km만 돼도 8단까지 물고 하는 바람에
9단은 지금 웬만해서는 뭐 한 100km 이상에선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그리고 고연비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또 얘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적용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 PTA 플랫폼 자체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전동화까지 염두에 둔 플랫폼이어서, 얘는 그 배터리 모터도 들어가 가지고서는 저속에서는 얘가 이제 모터가 개입해 가지고 좀 더 그 터보렉을 없애고, 그것 때문에 얘가 터보렉가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전에 그 인제니엄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하기 전에도 경험해봤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그리고 속도 감속할 적에도 시속 한 10km 미만 되면 엔진은 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터 돌려가지고서는 그 모터가 차를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회생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브레이크 밟을 적에는 배터리도 적극적으로 충전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갖고 있는 랜드로버, 제규어 차 중에서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상품 가치는 제일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P250 같은 경우는 P250도 좋긴 좋겠네. 근데 얘는 D180이니까 효율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D180 추천을 하고요. 하지만 P250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솔린 모델이 훨씬 값이 싸요. 얘보다 한 400만원 쌌죠. 그래서 옵션을 넣으면 또 거기서는 올라가겠죠. 어쨌거나 그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가격 차이는 400만원 정도가 나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P250 모델 선택을 해도 훌륭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러면 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세트를 해서 하고, 지금 세트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세트를 해서 속도를 올렸는데도 이 속도가 올라가는 게 느려요. 그러니까 왕 해서 스로틀 분사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네요. 이 제어가 넘어가고 나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좀 떨어진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거의 풀체인지에 맞먹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그 랜드로버 라인업 중에 있는 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이보크, 또 디스커버리 중에서도 가성비는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P250 모델이 어떨지 궁금한데, 그 가솔린 엔진이 좀 더, 하지만 근데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할 경우에는 이 디젤 D180 모델이 볼륨 모델이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오늘 시승차인 SE 트림이 가장 좀 판매량을 견인하지 않을까, 가장 많이 좀 선택되지 않을까 싶은 모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옵션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선택을 추천드리는 거는 딱 이거 파노라마 루프. 얘가 그리고 UV를 차단을 하거든요. SUV란다. 그 적외선도 차단을 하는 파노라마 선루프여가지고, 지금 선쉐이드를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우리 그 적외선 있잖아요. 걔는 커트를 다 해요, 차단을. 그러니까 꼭 저 선루프는 넣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막히는 구간이 돼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시승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